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문화심리학자이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얼마 전까지 교수셨는데 이제 교수직을 또 내려놓으셨는 분이죠. 한동안 TV 브라운관에 자주 뵐 수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우리 앞에 모습을 안 나타내시더니 신작을 들고 오셨네요.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이런 묵직한 책을 들고 오신 김정훈 소장, 오늘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진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또 목욕탕에서 3년 전에 뵙고, 그죠? 목욕탕 얘기는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아, 그래요? 예. 그 교수직 그만두신 게 3년 전. 예, 이제 거의 3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본으로 가셨죠. 네네. 일본에 왜 가셨죠? 맨 처음에 네. 안식년으로 갔어요. 아. 안식년으로 그 나라 현립대학에 갔는데, 이제 갔다가 이제 충동적으로 교수를 그만두고, 예. 충동적으로. 예, 예. 그 지금은 이제 교토 외곽에 있는 그 이제 예술 전문 대학에서 일본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 충동적으로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지금은 후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이제 충동적으로 그만두고 한 6개월은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렇게. 지금은 제 인생에서 한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정년이 보장된 탄탄한 교수직을 그만둔다. 네. 사실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충동적으로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그때 그렇죠. 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본 가기 전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스케줄이 뭐 6, 7개씩 되고 뭐 그때 방송도 하시고 학교, 강연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요. 뭐 정부 일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일을 잘하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짜증을 내요,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안식년을 신청해서 이제 나라 현립대학에 안식년을 이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50이 됐어요, 나이가 만으로. 그래서 50이 됐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인생에 좀 결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사는데 예. 이제 절반 살았으니까 이제 절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보자. 그리고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댕기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쭉 썼어요. 그런데 일본에 뭐가 나오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싫은 걸로 일본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교수가? 예. 저도 충격이었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또 그때가 이제 제가 정년 보장까지 다 받았으니까 뭐 연봉도 괜찮았고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사기친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기 싫은데 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용한다. 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주위에 이제 물어봤어요. 나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교수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교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 그리고 네가 교수 좀만 더 하면 이제 뭐예요. 연금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들 말리지? 왜들 말리지? 나 지금 이게 나쁜 짓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표를 확 내버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말 후회하고 이거 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히 이제 사표를 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일본에 혼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뒹굴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도 안 멋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미래에 갑자기 내가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하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안 들어오고. 예. 와이프는 돈 안 들어오니까 예금한 거 이제 찾아 쓰는데 이거 걱정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한 6개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뭐 이런
아주 본질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로 전혀 안 해봤던 네.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좀 보냈어요. 네. 아주 바쁘게 살다가 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네.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때 하고 싶은 것의 목록을 먼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듯한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그러니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거예요. 예.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럼 하기 싫은 일 리스트부터 한번 뽑아보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생각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가 좀 생길 것 같지 예,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애들 가르치는 거, 읽기 싫은 책 읽는 거, 수업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 뭐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몰랐죠. 자, 지금은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의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아, 정해졌죠.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6개월 동안 뒹구르면서 예. 그럼 뭘 할 거냐? 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어느 책에 이제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는데 프로이드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는 뭐냐?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어쩌다 그렇게 써놨어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 왜 화장실에 그런 명언 같은 거 붙어 있는 뭐 좀 허접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 프로이드가 어제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저한테 이게 확 와닿았어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었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어요. 네. 만화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만화를 하지? 그랬더니 성인 만화를 그리면 좋겠다. 근데 성인 만화를 좀 특별하게 노인용 성인 만화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늙어도 다 성욕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용 변태 성인 만화를 그리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독특하십니다. 예,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노인들의 로맨스, 그다음에 뭐 성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서로 그거를 뭐 유머처럼 재밌게 넘기고 뭐 이런 그런 만화들이 한국 노인들한테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교토에 있는 그 만화가가 있는 전문대학에 지원을 했죠. 미루어 짐작컨대 어려서 만화를 좋아했다뿐 아니라 성인물을 좋아하셨군요. 예, 안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성인물 만화가가 내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고 들어갔어요. 예, 그것도 좀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일본어가 안 되니까 예. 뭐 직원이 그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래서 또 뭐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 막으면 어떡하냐 뭐 이제다가 어쨌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대생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생각보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어려서 그림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 예, 예. 고등학교 미술 시간 이후로는 그려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대생하는 걸 뒤에서 그 교수님들이 보다가 잘 그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리고 저하고 입학 동기들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잘 그려요.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잘 그려요. 우리 아이들보다도 어린 애들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 교수가
만화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본화를 한번 배워봐라. 그러니까 그 학교에 어쨌든 한국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갔으니까 지도 교수가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일본화를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화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일본화 물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감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돌가루, 조개가루예요. 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단청 칠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호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개가루 밑에다 싹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뭐 조개가루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돌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예, 예. 그걸 악교물에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재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질감이 너무 틀려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왜 잘하냐? 미안해.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김정은 교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제가 듣습니다. 그래, 예, 예. 아니 저 시청자들이 좀 오해하실까 봐. 제가 혼자 오래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예. 이게 너무 재밌는 경험들이 돼서. 근데 이 물감이 비싸요. 요만큼에 20만 원, 30만 원에. 당연하겠죠, 천연 재료. 예, 예.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게 비싸니까 이걸 아주 연하게, 아주 수채화처럼 연하게. 그래서 일본 아들이 다 연해요, 색깔이. 근데 저는 이게 성질이 안 맞아서 이걸 아예 페인트 칠하듯이 막 떡을 만들어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일본화에 없던 새로운 화풍이 나오는 거예요. 돈의 힘이네요, 돈의 힘. 그러니까 그림도 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교수들이 다 와요. 뒤에 와갖고 이러고 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게 뭐 잘 그린다 못 그린다도 아니고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나 보죠? 자기네도 그 비싸서 그렇게 못 쓰는데 막 바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감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감값 떨어지면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 한번 해갖고 또 돈 모아서 가서 또 물감 바르고. 근데 하여튼 그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뭐 하나에 이토록 몰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오후 1시부터 그리기 시작하는데 5시, 6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빠집니다. 근데 이게 서양화처럼 이렇게 뭐 캔버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 놓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집에 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예. 우선 1시간에도 쓰러져 있어야 돼요. 어휴,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영혼이 맑아지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해지는 느낌? 네, 그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꿈이 바뀌었습니까? 그 성인용 변태 만화에서 그 꿈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있는데 일본 화가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또 성인용 변태 만화도 그거는 블루오션이에요. 그거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건 놓치기 싫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신문에 컬럼을 쓴다든지 뭐 글을 쓸 때 그림을 같이 그려요. 예. 그러면 제가 쓰는 글의 내용이 틀려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합쳐진 새로운 글씨의 형식.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제 왜 선비들이 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논리의 형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글만 쓸 때하고 네. 내 글에다 그림을 같이 그릴 때에 예. 글만 보면 논리에 비약이 되지만 그림이 옆에 있게 되면 이게 합쳐져서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글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리고 글을 씁니까? 예, 예. 글을 먼저 쓰고 그림 아니.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주제만 정하고 예, 예. 주제를 정하고 한 2주일 동안 그림만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칼럼 연재하는 건 3주에 한 번씩 연재하는 게 있는데 2주 동안 뭐 그림도 뭐 큰 건 100호도 되고요. 막 다 이만씩 해요. 네, 네. 그걸 그리다 보면 생각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제까지 쓴 글은 글을 쓰기 위한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내용을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그 학교는 언제 졸업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내년 2월에 졸업이에요. 졸업하면 그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지금 만화가로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지금 혼자 3년을 사니까 조금 너무 이제 외롭고 좀 예. 사실 좀 힘듭니다. 이 나이에 예. 혼자 빨래하고 밥 해먹고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외로운 기간에 나오는 아웃풋의 그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버틸 수 있을 때 조금 더 버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일본 가면 또 비겁해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요약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셨지만 하고 싶은 것은 아직 몰랐던 시절에 네. 일단 하기 싫은 거를 딱 접고 나니까 네. 그리고 외로움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보이더라. 네네. 그래서 찾았다. 예. 부럽습니다, 참. 예, 다 부러워할 만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좀 외로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경우엔 너무나 관계에 치여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외롭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저도 뭐 그 전에 사람 뭐 외로운 거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실제 직접 외로워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정말 우리 저 같은 남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외롭지 않고 어떤 그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는 거는 아주 나쁜 짓이다. 예.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고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뭘 투자할 거냐. 내 외로운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뭐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래도 좀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라도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주말 되면 더 바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에 나와 부딪히는 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관계로 도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관계를 피하면 피할수록 힘들어져요. 외로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경주사 쫓아다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옳지 않아요. 왜 그렇게 경주사를 쫓아다니냐 말이죠. 그냥 돈을 그냥 많이 더 붙여드리는 그 시간까지 쳐서 더 많이 도와드리는 게 난 낫다고 보고 마음으로 나중에 또 따로 위로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더 옳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한국 중년들이 이토록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안 행복하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면. 더군다나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자신감 상실되고 왜 그러냐. 자신한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말만이라도. 그냥 막연히 외롭기만 하면 뭐가 찾아집니까? 일단 외로워야 문제가 보이죠. 외로워야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바쁘면요. 모든 문제는 바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뭐 공격적이냐? 왜 이렇게 분노하냐? 저도 이제 버럭버럭하는 성격이 있어서 왜 그러고 사냐? 바쁘면 그래요. 바쁘면. 그렇죠. 네. 과부하죠, 그게. 과부하예요. 또.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쁜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안 바쁜 가운데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일단은 자기에게 시간을 좀 줘라. 주자라. 예.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인다. 보여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찾게도 되더라. 그렇죠. 예. 예. 중년 남자에게 던지는 말.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간단한 것 같아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내친 김에 말이죠. 이제 외로워야 된다. 네. 이 명제를 또 들고 오신 건데 스스로가 외로워 보신 후에 그 전에 외쳤던 얘기들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 재미있는 것을 하고 살아라. 그렇죠.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까? 물론이죠.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재미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재미의 정의가 뭡니까? 재미는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재미라고 그러면 무슨 뭐 여행 가고 뭐 폭탄주 마시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이걸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정말 삶의 재미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공부할 거냐? 어떤 공부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플로우 이론이라고 심리학에서 가장 간단한 이론인데 사람이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걸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있고요. 대상 과제가 있어요. 이 실력과 과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쭉 발전하는 게 예. 요게 플로우 곡선이라고 그래요. 예. 실력이 늘어나는데 과제가 약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실력은 안 되는데 과제가 세면 불안해져요. 그렇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러면 대안적인 방법을 못 찾느냐? 이 발전하는 이 곡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곡선은 공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남의 돈 따먹으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드는 아웃풋이 시간이 예, 갈수록 발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즐거운 놀이는 공부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게 좋아하는 재미고. 것. 예. 그리고 조금씩 도전 과제를 부여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성취해 가면서 그렇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 습득해 가는 것. 그렇죠. 그게 진짜 재미다. 그렇죠. 그러면 삶의 내용이 틀려지죠.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논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것을 그게 보는 노는 거예요. 거다. 그죠? 공부하는 시간 말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죠. 공부와 노는 게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카메라를 좋아해요. 그러면 카메라 찍고 카메라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노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둘 다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공부 그 스쿨 학교에서 공부한다 스쿨 뭐 독일 말로 슐레 이것이 어원이 스콜레예요. 스콜레라는 게 뭐냐면 잘 논다는 뜻이에요. 여가를 잘 즐긴다. 자기의 빈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즐긴다. 교양을 쌓는다. 이런 뜻이 원래 학교의 어원이에요. 원래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스어. 네. 그래서 학교는 원래 잘 노는 것,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잘 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돈 따먹는 거 가르쳐 주는 이걸 받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외된 인생, 소외된 삶이라는 게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살고 사는 삶이 이게 어긋났을 때 네. 스스로 자기 소외의 경험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는 뭐 다 통하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놀듯이 그렇죠. 재미있게 예, 습득하고 그렇죠. 조금씩 또 실력이 늘어나고 예, 그렇게 제일 인생의 행복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내 얘기를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다. 외로운 건 뭐냐면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외로워. 노인이 되면 왜 외롭냐?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는 이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돈 많이 벌면 밥 사주면서 얘기 들어줘야지.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이 50 먹어서도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익혀야 새로운 말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다, 사람이 품격이 있다,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풍요롭다라는 의미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돈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요. 예. 사실은 저도 되게 앞이 캄캄했죠. 근데 일단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돈 벌려고 내가 쫓아가려면 오히려 사기치는 짓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내가 교수하는 것도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행위였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돈이 벌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또 좀 더 있으면 일본 화가로 그림도 파실 거고 뭐 이미 내 그림 사겠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또 성인 변태 만화로 또 그거는 블루 오션에 또 그거는
그건 엄청난 거죠, 뭐. 그냥 예. 혼자 막 즐거워하시네. 그 상상만 아, 하시네. 예, 아니,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너무 착각하지 마요. 새로운 거 못 만들어내. 그런 거 없어요. 다 있는 거,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자기 하던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 하던 이런 거 좀 내려놓을 줄 알아라. 그리고 자기를 외롭게 해라. 자기 문제를 알고 고민해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인다. 네.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몰두하라. 그렇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고 네. 그 컨텐츠는 나에게 제2, 제3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10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이거는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처음 만든 건데요. 예. 그런데 이토록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연금 걱정만 하면서 살 수가 있냐 이거죠. 네. 먹고 살면 나머지 3, 40년을 잘 살 수 있냐 이거죠. 아, 저는 뭐 우연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겁이 많고 비겁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겁이 많아서 확 집어 던진 거지 뭐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주 정말 충동적이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진짜 길이더라. 그거 정말 잘한 거더라. 왜냐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들죠. 어디서 인터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의 모습을 집단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가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하이데거는 피투성,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피투성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피투성이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주 괴로워. 예, 다 불안해요. 예. 그래서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것도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해소해 보려고. 관계에서 해소가 안 되죠.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압축 성장이 가져온 폐해예요. 예. 우리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서도 13년 유학하고 살았고 지금 일본 가서도 지금 3년 살고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제가 바깥에 살았는데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 빠르죠. 짧은 기간에 예. 특히 IT 같은 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의 IT 수준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하냐.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요. 이미 실력 차이가 네. 어마어마해요. 모든 정보 속도라든지. 그래서 저는 먼 훗날 한국의 그 근대화의 역사는 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수준으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빨리 발전한 만큼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 이게.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 탄성에 대해서 바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져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면 불안해져요. 이 행복을 뺏길까 봐. 예, 예. 재미있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왜 사냐 말이죠. 우리가 왜 사냐. 행복하고 재밌으려고. 행복하고 재밌으려고 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냐 말이죠. 멈출 줄 몰라서. 예.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속도감에 지금까지 다 됐는데 이제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IMF 이후. 최근 들어서 뭐 무슨 뭐 저 배가 가라앉고 뭐 이런 거 자꾸 뭐 무너지고 자꾸 이런 거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왜 쌀을 이제 혼자 사니까 제가 쌀을 사와서 이렇게 담잖아요. 그 쌀을 담을 때 흔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밑에를 채워야 밑을 되니까. 채워야 돼요. 그런데 네. 이거 안 흔들고 채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다 개인들한테 또 다 남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죠. 이 집단적 불안감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개심, 분노,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하고 적을 만들어야 안심하고 그렇죠. 적을 만들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왠지 내 편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자꾸 편 만들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편 아니다. 예.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 불안이 한국 사회를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우연히도 제가 이런 식의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본 거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 자주 씁니다만은 옛날 인디언들이 하던 속담 중에 멋있는 말 있잖아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말이 지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딱 서서 한참 있는데요. 인디언들은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왔을까봐 그래.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린다. 예. 맞아요. 뭐 이런 거 말이죠. 맞아요. 그냥 막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잠깐씩 내가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어, 생각해 보는 거. 네. 지금 굉장히 멋있는 멘트. 인디안이 한 목욕탕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리세요?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못 쫓아오는.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어려운 네. 그런 속도. 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쁜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정말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의외로 안 해도 되는 게 많더란 말이죠. 그렇죠. 예, 저도 이게 다 버려놓으면 뭐 교수 그만두고 하면 예, 큰일 나는 줄 예,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 혼자 있어도 대한민국에 아무 일 안 일어나. 난 내가 없으면 한국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없어도 멀쩡해요. 지난 3년 뭐 하고 사셨는지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 할 텐데요. 그림 공부가 본업이잖아요. 네네. 이 책은 언제 어떻게 또 준비해서 쓰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 학교에는 오후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오전하고 저녁은 다 4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심심해서 카톡에 그 사진 대문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강시부터 쫙 보는 거예요. 예? 맨 마지막에 흥부담한데 그 여자는 왜 흥부담하는 내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는데 그 여자가 흥부담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재밌어서 붙여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강시부터 쭉 대문 사진만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쓸쓸해서 심심해서.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옛날에 쓰고 싶었던 책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었었어. 그거 마저 한번 써보지. 그래서 글도 쓰기 시작하고 일단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는 책이 아니에요. 논문 쓰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예요. 야, 그게 말도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예, 내가 예. 보고 싶은 책만 보는 게. 예. 그런 책들을 보니까 생각이 막 날아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심리학자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가능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썼죠. 네. 에디톨로지.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디톨로지? 에디톨로지라는 이야기 그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어허. 그러니까 에디팅 편집한다. 편집하다. 로지 학 편집하기예요. 음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심리학이라는 바운드를 벗어나서 다른 데 있는 얘기하고 심리학하고 겹쳐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그렇죠. 재밌는 얘기 같아요. 예. 이 과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편집이다. 여태까지 창조를 얘기하는데 창조 방법론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예. 창조 경제를 얘기하면서 창조는 천재들만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스티브 잡스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가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천재적이 안 될 것처럼 이미 제껴놓고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창조적이라고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안 된다고 얘기. 이 창조 개념이 한국에 이게 허세가 많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잘 정리해 보니까 이게 창조적인 생각 아니냐. 창조는 편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편집이다. 그래서 에디톨로지, 편집학, 창조는 편집이다. 창조의 방법론은 편집에 있다. 세상에 새로운 거, 해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 있던 거를 가져다가 새롭게 편집했다 이게죠.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했어요. 편집학 그러면 한국 사람만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에디톨로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이것저것을 따다가 짜집게 해서 편집해 놓는다. 그럼 그렇게 편집만 하면 다 새로운가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짜집기라고 그러면 이제 좀 폄하하는 뜻이에요. 근데 네. 그게 바로 그 창조의 그 허세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21세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뭘 문제 삼냐면은 짜집기라든지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문제 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어쨌든 현존 자본주의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창조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다 짜집기고 다 표절자예요. 스티브 잡스 잘 연구해 보니 그 사람이 가져온 마우스는 이미 십몇 년 전에 개발된 마우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 유용성을 알고 갔다가 예. 인터페이스, 인간과 컴퓨터가 만나지는 인터페이스를 스티브 잡스가 편집해낸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표절이니 짜집기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해버리고 그거는 마치 창조적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부 천재들만 할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해보라고. 뭐 세상에 없었던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던 거를 맥락을 바꾼다든지 다른 것과 관련시키니까 그게 새로운 게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뭘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시킬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정보가 없어서 유학을 간 거예요. 예. 책이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내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 내가 유학한 베를린 대학 도서관, 지금 뭐 와세 대학 도서관 마음대로 들어가요. 돈 내면 복사해서 바로 다음 주면 책이 날라옵니다. 맞아요. 인터넷에서 아마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3분 만에 엄청 두꺼운 책이 다운로드 돼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뽑아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틀렸어요. 그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해놓고 집중한다. 그건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건 가장 비창조적인 거예요. 가는 길이 정해져야 열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가요? 그런데 선택과 편집인 거예요. 21세기는. 예. 그래서 그런 신비화된 창조의 문제들 그걸 좀 제가 벗겨내고 싶었고 예. 누구나 창조적일 수 있다. 있다. 예, 내 처한 위치에 내 맥락에서 이 맥락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새로운 편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자연과학이나 공학 이런 쪽은 정말 새로운 걸 발명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도 역시 편집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편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여태까지 왔던 게 뭐냐면 모든 거를 분류해.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는 분류의 역사입니다. 분류학. 분류를 해서 가장 미니멀한 단위까지 분류를 하면 우리가 세상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객관적인 팩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그의 무슨 불확실성의 원리 이런 얘기, 양자역학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이게 달라지는 건데 또 요즘에 무슨 영화 보면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 세계조차도 한 틀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방식이 돼버리는데 하물며 사회과학은 더더욱이나 그건 철저하게 편집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무슨 정보를 모아서 외우는 실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길,
그렇죠. 그걸 가르치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음.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다 외워갖고 후다닥 하니까 그렇죠. 외우는 건 세계 최고예요. 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정신병리학을 뭐 책이 막 2,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독일 애들도 한 학기 듣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2년씩 들어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 저는 한 학기 만에 붙었어요. 다 외는 거예요.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예, 6개월이니까 다 외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딱 질문, 이제 구두 시험이에요. 30분 동안 질문 하나 하면 막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 하나 하니까 내가 30분 동안 쫙 책을 다 훑어내니까 그 시험 보는 교수가 그런 거예요.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 간호사도 한국 사람 진짜 머리 좋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보고 딱 나오면서 고개를 딱 흔들었더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외우는 건 세계 최고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생각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는 법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이 맺힌 게 뭐냐면 제가 문화심리학을 독일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심리학과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이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교수로 있던 것도 이제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가 그 심리학과 교수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지원하면 떨어져요. 아니 제가 실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 떨어지냐 했더니 한국에 문화심리학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심리면 사회심리고 발달심리면 발달심리지 무슨 문화심리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왜 없냐? 내가 지금 문화심리학으로 박사 받고 왔는데 뭔 소리냐? 교과서에 없지 않느냐 그러게. 그럼 이 교과서는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들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전부 미국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만. 예. 그러니까 심리학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의 그 지식의 종속성이라는 게 서양에서 이게 신이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걸 못 바꾸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더군다나 인문사회학 지식이라는 건 다 구성된 거, 다 편집된 거란 그렇죠. 그 편집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지금 현재 편집되어 있는 것의 맥락을 읽어내는 힘.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편집해 보는 것. 이게 창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전 독일에서 물론 뭐 심리학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논문 계획서를 가지고 갔더니 지도 교수가 네 이론은 뭐야 그러요. 남의 얘기만 쭉 써놨으니까. 그래서 내 이론은 좀 공부해야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 이론이 지금부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론 생각해서 다시 와. 그렇죠. 근데 전 충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정말 그럴듯하게 계획서를 써갔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자기의 연구 가설. 예. 그 독일 애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길래 봤더니 독일 애들은 도서관에 책을 읽는데 다 카드를 써요. 카드. 네. 예, 독일 말로 카르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카드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 개념을 써요. 그렇죠. 요 내용은 뭐다. 공부하는 양을 따지면 걔네들이 카드를 한 50장 만든다고 이 책 한 권 읽으면서 우리나라 애들은 노트로 거의 300장 분량의 공부를 해요. 네. 내용 다 외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C라는 학자의 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 설명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럼 네 이론이 뭐야?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일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모아놓은 카드 중에서 개념이 비슷한 개념들을 뽑아내요. 이게 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와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속해 있는 이 데이터가 어느 맥락에 속한다라고 하는 메타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생각 방법인 거예요. 네. 그 메타 언어가 풍요로울수록 실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 독일 공부가 어려우냐? 이 메타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외국인이 와서 독일 말로 이걸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독일 공부가 한국말로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빠져 있는 게 공부하면서 뭐냐? 내가 정의하는 메타 언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갖고 와서 베끼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만 한 거예요. 왜 어려운 얘기를 하냐?
자기 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잘 모르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방법,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 이게요. 그 이제 교수가 되시고 나서도 뭐 한동안은 대중적으로 그렇게 뭐 지명도가 있지 않았다가 네. 아주 몇 년 동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대중적인 네,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행복했습니까? 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예, 그때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아유, 뭐, 재밌어하고. 예, 재밌어하고 방송국에 가면 또 뭐 이쁜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예. 어이구 남자들의 꿈 아니에요. 예.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재밌었죠. 그리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돈이 이거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막 이런 느낌.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재밌는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정신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시다. 아이고 그럼요. 예. 10년 후 김정은의 모습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노인 만화 그게 이제 부업이 되겠고 예. 본업은 이게 그림과 글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인이라든지 뭐 이회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합니다만은 그건 약간 이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게 무슨 뭐 잠언구 같은 뭐 이런 것들이고 저는 이제 그 인문학적 사유, 심리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그림과 매치해서 이렇게 글로 펴내고 글로 예 저술가. 예예 그거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많이 팔려서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누가 내가 이렇게 한 얘기들을 공감해주고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게 그렇게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다는 거는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누가 들어줄 만한 자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네. 더 좀 외로워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라. 네네. 그 말씀으로 오늘 그렇죠. 듣겠습니다. 예. 뭐 10년 후를 여쭤봤는데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까지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좋은 콘텐츠 많이 던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무래도 아직 교수 그 기억이 남으셔서 그런지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1년 쉬시기 어렵죠. 하지만 잠깐 짬이라도 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좀 놔버릴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